지금부터 행렬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행렬의 정의부터 나오는데요. 행렬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숫자나 이런 문자들을 이 가로 안에 묶어서 배열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이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가로를 행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를 열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 숫자 7이 보이시죠? 이 숫자 7은 행으로 봤을 때에는 2행, 열로 봤을 때에는 3열 해가지고 이 7을 2행 3열이라 부르고요. 이 하나하나의 그 숫자와 문자를 표현한 것들을 앞으로 이제 성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렬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2/3 행렬이다 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앞에 있는 2는 행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열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2/3 행렬이라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우리가 한번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 자체, 행렬 표현 자체는 이렇게 A, B, C 그래서 이런 행렬 A, 행렬 B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본 거고 이 성분을 A, B, C라고 했을 때 행렬 A에 I행과 J열의 성분을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이런 성분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2행 2혈의 이 성분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B에서 2행 3혈을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A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A의 1행 2열의 성분은 몇인가 보면은 가로에 1행, 세로에 2열 해가지고 이 21이 우리 1행 2열의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에서는 기본적인 연산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래서 이런 행렬의 연산을 하실 때 너무 쉬워요. 같은 행열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곱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이 있을 때 1행 1열 간의 성분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행렬들의 합과 차를 다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행렬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렬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우리 다항식의 연산처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교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가 같게 되고요.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A 플러스 B를 먼저 하는 거나 B 플러스 C를 먼저 하는 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행렬에서도 숫자의 0과 0처럼 이제 행렬에도 영행렬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영행렬은 이제 행렬의 규모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특징은 모든 성분이 이제 0입니다.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서 실수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쉬워요. 이 행렬의 기본적인 실수배는 그냥 각 성분에다가 그 실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밑에서 먼저 예를 보시면은 A가 1, 2, 3, 4 2x2에 1, 2, 3, 4 행렬이 있을 때 2A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각 이제 성분에다가 2를 곱하여서 2, 4, 6, 8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수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KI라는 어떤 실수를 이렇게 곱해줬을 때 K를 먼저 곱해주거나 I를 먼저 곱해주거나 혹은 KI를 먼저 곱해주거나 다 어떻게 똑같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K 플러스 I 곱하기 A 행렬을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KA 그 다음에 IA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은 다항식의 연산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도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는 밑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b를 우리가 표현해 봤을 때 a 행렬을 b 행렬 거기에다가 3을 곱한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마무리로 더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은 조금 중요해요. 방식이 조금 다르고요. 이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연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기본적인 연산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우선 여기에 m 곱하기 k 행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k 곱하기 n 행렬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꼭 요 앞에 곱할 행렬의 열과 뒤에 곱할 행렬의 행이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곱셈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게 곱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의 행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3by 2 행렬과 2by 2 행렬이 곱하기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표현 방법이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보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뒤에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일치하기 때문에 곱셈이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은 뒤에 남아있는 3by 2 행렬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곱셈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별표 표시한 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는 좀 쉽게 2x2 행렬 간의 곱셈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1행과 1열을 곱한 값에 1행 1열의 성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와 뒤에 행렬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알파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것이 a 곱하기 알파 값이 되고요. 초록색과 초록색, 이 초록색 값과 이 초록색 b 값과 이제 감마 값을 곱한 것을 더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행 1열의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위의 행렬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a와 b라는 어떤 1행 값과 뒤에 있는 1열 값의 곱을 각각 해줄 거예요. a 곱하기 알파, b 곱하기 감마 값을 더해주는 것이 1행 1열의 성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하면 그 1행 1열 곱한 값이 1행 1열의 성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숫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는 1by2 행렬과 2by1 행렬이 곱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기 때문에 곱셈이 성립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1행 1열의 행렬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각각 곱해줘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러한 결과값을 더한 값이 11이라는 1행 1열의 행렬 값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시에서 가장 복잡한 맨 마지막 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by2 행렬과 2by2 행렬을 곱했더니 앞에 있는 열 값과 뒤에 있는 행 값의 숫자가 같죠? 그러면은 곱셈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행 값과 뒤에 있는 열 값이 결과값으로 2by2 행렬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볼까요?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 값을 한번 각각 곱해서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곱하기 5, 2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이 값이 19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는 행렬의 행값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값, 그래서 1행과 이 열을 각각에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합이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곱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렬에서 여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렬에서의 곱셈은 일반적인 다항식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은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돼요.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예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밑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쉽게 1, 2, 3, 4 값과 2,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곱셈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2고 4 해가지고 첫 번째 행렬에 첫 번째 행과 열의 성분의 6이 나오죠. 이거를 행렬을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꿔서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얘가 A 행렬, B 행렬이라고 생각해보고 B 행렬, A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와 A의 값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앞에 있는 행 2와 1, 뒤에 있는 열의 1과 3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몇이 나오죠? 네, 5가 나오죠. 네,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해서 5가 나오죠. 자, 앞에서 본 A 곱하기 B의 1행 1열의 성분이 6이 나왔고 뒤에 있는 B 곱하기 A 행열의 1행 1열의 성분이 5가 나왔죠. 이렇게 행과 열이 이렇게 곱셈하는 방법이 그냥 각 성분마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곱셈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 B와 BA 기본적인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 행렬 간의 이렇게 곱이 이렇게 A, B를 먼저 곱하는 거와 B, C를 먼저 곱해주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A, B 행렬 더하기 AC 행렬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이 실수배에 대한 것도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 실수는 A에다가 먼저 곱해줘도 되고 B에다가 먼저 곱해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렬에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은 행렬 곱셈에서 성립하지 않는 성질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해요. 대표적인 걸로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B가 0일 때 A는 0행렬 또는 B는 0행렬,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식에서는
뭐 x 곱하기 y가 0일 경우에는 x 또는 y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렬에서는 꼭 각각이 영행렬이 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영행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밑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는 A 행렬이 영행렬이고 AB 행렬과 AC 행렬이 각각의 같으면은 B와 C가 같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역시 꼭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밑에 정의는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전제 조건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A는 영행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B와 AC가 같아요. 그러면은 AC를 좌변으로 이제 이항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분배 법칙 자체에는 우리가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 분배 법칙으로 A 행렬을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이 B-C라는 이 행렬을 하나의 D 행렬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A 행렬 곱하기 D 행렬이 영행렬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 이 D라는 것이 꼭 0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 2번 보기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D는 0이 아니다. 즉 B-C는 꼭 0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는 꼭 같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라고 주어집니다. 단위 행렬은 굳이 숫자로 따지자면은 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위 행렬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n/n 정사각 행렬에서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는 행과 열의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n/n처럼. 그래서 이 대각 성분의 숫자가 전부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으로 표시하는 것이 여기가 0입니다. 0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단위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숫자 0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영행렬, 숫자 1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단위 행렬인데, 이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인다. 중사각 행렬에서만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ABCD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 1, 0, 0, 1이라는 행렬에 곱을 하면은 앞에 있었던 그 자신이 그대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곱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그럼 단위 행렬의 성질, 아무래도 이 1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이 성질 때문인데, 단위 행렬과 A 행렬과 단위 행렬, 마찬가지로 1 곱하기 5와 5 곱하기 1이 같은 것처럼 단위 행렬 역시 이제 앞뒤로 곱한 것의 값이 같습니다. 즉 이제 교환 법칙이 이제서야 성립이 되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부분은 영행렬과 단위 행렬의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1과 같은 성질이에요. 단위 행렬을 아무리 거듭해서 곱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위 행렬의 값과 똑같이 나옵니다. 단위 행렬을 2번 곱해도 1을 2번 곱해도 1이 나오는 것처럼 단위 행렬도 여러 번 곱해도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행렬 더하기 단위 행렬의 전체의 제곱은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성립합니다. 이 곱셈 공식을 성립을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행렬에서는 이제 뭐가 성립이 되지 않았죠? 여기 앞에 보시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 즉 A, B와 BA가 같지 않다라는 건데, 행렬을 천천히 곱해 보시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AB.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B행렬과 A행렬 곱하면 BA. 그 다음에 B행렬과 B행렬 곱하면 B의 제곱행렬이 나오죠. 그러면은 AB와 BA 이 두 개의 행렬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즉 AB와 BA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단위행렬 같은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아래 그림은 세 도시 1, 2, 3이 다 도시래요. 이 사이의 도로망을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행렬 A의 IJ 성분을 IJ 성분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I 도시에서 J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숫자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A의 1행 1성분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이제 풀이를 보시면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해준 조건이 이렇죠. AIJ라는 거는 I 도시에서 J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수에 대한 수를 성분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은 A11은 1번에서 1번으로 가는 도로의 수인 거죠. 1번에서 1로 가는 도로의 수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0이에요. 자, 그럼 A12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A12 같은 경우에는 1번 도시에서 2번 도시로 가는 도로의 수.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도로의 수는 몇 개가 있죠?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2에서 1로 가는 도로의 수는 존재해도 1에서 2로 가는 도로의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역시 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A1에서 3, 이거는 1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가는 거죠. 1번 도시에서 3번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는 화살표와 본 것처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봤더니 행렬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행렬에 대해서 A하고 B의 행렬이 같대요. 같다라는 거는 각각의 성분에 대한 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행 1열과 A의 1행 1열과 B행 1행 1열의 성분이 같고, 마찬가지고 1행 2열과 1행 2열에 대한 성분이 같고, 2행 1열과 2행 1열의 성분이 같고, 2행 2열과 2행 2열의 성분이 같대요. 그럼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맨 위에 1번은 1행 1열 간의 식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싹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연립 방정식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4번을 보시면은 2y는 8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y는 4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z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 값이 4이고 z 값이 마이너스 2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값을 y 값을 세 번째에다 대입해도 되고, 이 두 조건을 1번에다 대입을 해도 되겠죠.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역시 3번에다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죄송해요, x제곱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2차 식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식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밑에의 풀이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에 z 값을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대입하면
이제 x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공통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제 21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쉽게 따라올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오래됐지만 옛날 모의고사에서 나올 법한 이제 문제들을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행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행렬 A하고 B가 존재합니다. 행렬 A에서 이제 2A, 즉 실수배를 한 거죠. 실수배를 한 2A 플러스 B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B의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밑에 풀이로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수배 같은 경우에는 각 성분의 곱을 해주면,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은 2 곱하기 A 행렬 더하기 B 행렬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이제 밑에서 A와 2를 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성분에다가 2를 곱해준 거예요. 즉 2A 행렬 이렇게 표현한 거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B 행렬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이런 2A 플러스 B 행렬의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성분의 합을 다 표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1, 2, 3번 요 라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A 빼기 2 B 행렬이 이렇고 A 더하기 B 행렬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A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거예요. 즉 행렬 A를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밑에 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주어진 거는 A-2B 행렬이 있었고 A 더하기 B 행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방 정식처럼 행렬도 연립처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2B 행렬에다가 A 더하기 B 행렬을 빼주면 마이너스 3B라는 행렬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이제 실수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B 행렬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은 A를 먼저 소거하는 방법이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A-2B 행렬에다가 이제 B를 나는 소거해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A 플러스 B 행렬에 각각의 2를 곱해서 뭐 이제 더해 주시는 경우에는 이제 3A 행렬만 남는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풀던 방식 그대로 이제 좀 가져가 보면은 이제 B 행렬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A 더하기 B 행렬이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행렬에서 우리가 구한 B 행렬을 빼면 A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이 A 행렬의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각각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값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A, B, C 행렬이 존재하고요. 어떤 실수배를 통해서 A의 실수배, B의 실수배를 통해서 C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실수배 같은 경우는 그냥 성분에 곱하면 되니까 우리가 바로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XA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행렬에다가 각각에다가 X를 곱했고, 이제 Y, B 행렬은 B 행렬에다가 각각의
각 성분의 y 값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죠? 더하죠.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된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x 더하기 2y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x 더하기 3y.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눠졌고 이 값이 3047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는 간단해지죠. 이제 일행 여기서는 이제 일행 2열을 먼저 봤네요. 일행 2열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일행 2열 2x 더하기 y 그다음 이 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행 1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4.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x 값은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y도 자연스럽게 몇임을 알 수가 있죠. y가 자연스럽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마이너스 2를 이 연립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x는 마이너스 1, y는 이 값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렬 a하고 b가 주어졌고요. 어떤 x라는 행렬이 존재합니다. x라는 행렬에다가 b 행렬을 더했더니 ab가 나왔대요. 그랬을 때 행렬 x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바로 풀이로 들어가 보면 이 x 더하기 b가 ab이기 때문에 x는 그러니까 b를 우변에다가 이항을 시켜주면은 x는 ab 마이너스 b 행렬이 됩니다. 그럼 ab 행렬은 저희가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주면 되고 거기다가 b 행렬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연산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1과 3을 곱한 값과 2와 1을 곱한 값을 더해주니까 몇이 되죠? 5가 나오죠. 그리고 1행과 이제 2열 1행과 2열을 곱하게 되면은 그게 1행 2열의 성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0을 하면 0이 나오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4 값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a, b의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다가 b 행렬을 이렇게 빼주기만 한다면 이런 결과값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죠?